아침에 주식 계좌 열어보고 등골이 서늘했던 분들 꽤 많으시죠? 믿었던 엔비디아부터 기술주들이 줄줄이 파란불을 켜니까 이제 AI 파티는 끝난 건가 싶어 불안하실 겁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지금 상황을 두고 제2의 닷컴 버블이라며 무시무시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져서 모두가 망했다고 아우성칠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괴물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챗봇 흉내만 내는 가짜들은 이제 짐을 싸야 하고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실체 있는 AI들만 살아남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죠. 공포에 질려 다 팔아치우고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이곳을 주워 담고 있거든요. 과연 거품이 꺼진 뒤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 계좌를 지켜줄 상위 1%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생존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시계바늘을 잠시 25년 전으로 휙 돌려볼까요? 2000년 초반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닷컴 버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는 회사 이름 뒤에 닷컴이나 테크라는 두 글자만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가 10배, 20배씩 뛰었었죠. 제 지인 중에 50대인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때 세롬 기술이라는 전설의 종목에 전세금을 넣었다가 아직까지도 명절 때마다 가족들 눈치를 보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이 요즘 주식창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야, 이거 그때랑 냄새가 똑같다. 이러다 다 죽는다 하시면서 말이죠. 실제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때랑 소름 돋게 비슷하긴 합니다. 너도 나도 우리는 AI 기업입니다 라고 간판을 받고 달고 실체도 모호한 테마주들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월가 전문가들이 차트를 겹쳐 보여주면서 제2의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다 라고 겁을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 부장님의 공포에 전염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닷컴 기업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요 라는 예쁜 청사진만 있었지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0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열심히 깔았는데 정작 그 위를 달릴 가동차도 통행료를 낼 사람도 없었던 꼴이죠. 그런데 지금 AI판을 주도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형님들 말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꿈을 팔아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닷컴 때가 빚내서 벌인 위태로운 잔치였다면 지금은 지갑 두둑한 부자들이 내가 1등에서 시장 다 먹겠다 라며 벌이는 진짜 쩐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안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과거처럼 아무거나 사두면 오르던 무지성 상승장의 축제는 끝났거든요. 이제는 진짜 돈을 버는 놈과 말만 번지르르한 놈이 잔인하게 갈라지는 시점, 즉 실적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박 부장님처럼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빅테크들의 돈보따리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챗봇이나 반도체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진짜 노다지는 의외의 곳에 숨어 있거든요. 다들 엔비디아 GPU 확보하느라 난리인 건 아시죠? 그런데 정작 이 비싼 반도체를 사놓고도 전원 코드를 못 꽂아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직면한 진짜 위기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요, 구글 검색할 때보다 전기를 무려 10배에서 많게는 30배나 더 잡아먹습니다. 쉽게 말해 AI는 전기를 마시는 하마, 아니 전기 먹는 괴물인 셈이죠.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얼마나 전기를 빨아들이는지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셧다운될 위기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큰손들이 반도체 다음으로 쓸어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낡은 전선을 교체할 구리, 전압을 바꿔줄 변압기, 그리고 24시간 끊기지 않고 전기를 공급해줄 소형 원전, 즉 SMR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AI 시대의 숨은 주인공이 등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로 배를 채운 AI가 이제는 모니터 화면을 찢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봐온 AI가 말 잘하는 똑똑한 비서였다면 이제는 직접 움직이며 돈을 벌어오는 육체 노동자로 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방산업, 방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전쟁은 사람이 총 들고 뛰는 게 아니라 AI 드론과 로봇이 대신 싸우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것까지 AI가 판단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에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것도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부터 살아남을 1% 기업은 단순히 말하는 AI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AI에게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AI에게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피지컬 AI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거품은 꺼질지 몰라도 이 실물 경제와 연결된 AI 산업은 이제 막 걸음을 뗀 것이기 때문에 성장폭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전 세계 테크더크들의 시선이 쏠렸던 미국 라스베가스 CES 2026 소식 아마 뉴스에서 짧게라도 스쳐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 앵커들이 1분짜리 리포트로 전해주지 못한 진짜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 CES가 누가 더 크고 선명한 TV를 만드냐를 겨루는 가전제품 자랑 대회였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누가 더 사람 같은 AI를 기계에 심었냐를 보여주는 AI 신체 검사장 그 자체였거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한 스타트업의 가사도우미 로봇 시연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닥에 떨어진 양말 하나 줍는 것도 버벅대던 녀석들이 이제는 주인이 소파에 앉아서 좀 쌀쌀하네 하고 혼잣말만 툭 던져도 알아서 온도를 조절하고 담요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문맥을 읽는 단계까지 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식쟁이로서 반드시 머릿속에 박제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옆집 형이 설명하듯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챗 GPT 같은 녀석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저 멀리 미국 어딘가의 거대한 슈퍼컴퓨터, 즉 클라우드를 거쳐야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도 기계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율주행차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봤는데 서버에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0.01초 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러려면 기계 안에 아주 똑똑하고 빠른 두뇌, 즉 고성능 칩이 필수적으로 심어져야 합니다. 이번 CES 2026은 바로 이 내 손 안의 AI, 내 옆에 로봇이 더 이상 먼 미래 공상과학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우리 거실과 주머니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앞으로의 투자는 거창한 서버용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엣지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품, 센서, 그리고 소재 기업으로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AI를 훈련시키는 학습 시장에 돈이 몰렸다면 이제는 그 AI를 실제로 써먹는 실전 시장, 즉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최전선으로 기회의 장이 활짝 열린 셈이죠. 자, 이제 마음의 정리가 좀 되셨나요? AI 거품이다, 다 도망가라는 뉴스가 쏟아질 때 같이 부안회동에서 주식을 던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이 가짜들을 걷어내고 인터넷 제국을 건설할 토대를 닦았듯 지금의 변동성도 결국은 옥석 가리기의 과정일 뿐이니까요. 껍데기뿐인 테마주는 과감히 버리되 AI를 현실로 불러내는 전력 인프라, 로봇, 그리고 온디바이스 기술을 가진 진짜 기업들은 꽉 붙드셔야 합니다. 공포는 늘 기회를 가면기에 숨기고 찾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내어 공부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소수의 투자자만이 훗날 계좌를 보며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섹터 속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을 콕 집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멘탈에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